네,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했죠. 추리 통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확률이 뭔지, 그 확률 실험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 확률 실험을 통해서 나온 이제 확률 변수, 그 변수들의 분포인 확률 분포. 그래서 앞에 첫 시간에서는 이제 확률 분포의 가장 대표격인 모집단의 분포, 표본의 분포를 배웠는데, 표본의 분포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의표지, 그렇게 뽑힌 표본을 임의표본이라고 하는데, 임의표본을 우리가 가지고 실제 데이터로 수집하면 임의표본을 이제 손에 쥘 수 있겠죠? 그 임의표집을 통한 임의표본의 통계량, 뭐 평균이 될 수도 있고, 분산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이 될 수도 있고, 비율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네 가지, 평균, 분산, 비율, 상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추리하는 게 목적인데, 이걸 추리할 때 보니까 오차가 있더라. 표본을 뽑을 때 대표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랜덤으로 뽑긴 했지만, 우연히 랜덤으로 뽑은 표본에서 우연히 뭐 평균을 예를 들면 평균보다 높은 표본이, 평균보다 낮은 표본이 뽑혀가지고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와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차이를 샘플링 때문에 생긴 차이에서 샘플링 에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지모차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 이제 추리 통계가 쉬울 거고,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이제 추리 통계를 접할 때 너무 어려울 텐데, 아마 한 학기에 배우는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소개하는 요 표집 분포하고 이 중심극한 정리 요 두 가지 내용인데, 일단 이제 표집 분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집 분포란 뭐냐? 표집 분포란 일단 이제 앞에서도 계속 다뤘던 확률 실험, 확률 실험에서 우리가 확률 실험을 하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면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데이터를 얻었을 때 이제 앞에서와 다르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모집단의 모수인데, 실제로 모집단의 모수 데이터는 없으니까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거죠. 그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서 만 3세부터 만 9세까지 어린이 3,000명을 수집을 해봤더니 일주일 동안 미디어 이용 시간이 평균 9시간이더라는 거를 우리가 구했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한 번만 구해지는 건데 왜 이게 분포냐? 왜 분포냐면 한 번만 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복해서 우리 확률 실험 개념 자체가 무수히 반복해가지고 얻은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했죠. 수학적으로는. 특히 이제 통계적으로는 무수히라는 표현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힘드니까 뭐 100번. 그 만약에 이제 100번을 3,000명을 뽑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만 3세부터 만 9세 어린이의 그 표본을 실제로는 한 번만 뽑아서 조사했지만 100번을 뽑아. 100번을 뽑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 미디어 얼만큼 활용하는지 평균을 구해. 그러면 그 평균이 몇 개가 생긴다? 100개가 생기겠죠. 100개가. 그 100개가 생기는데 그 100개 값이 자서 이제 모집단이 있고 이렇게 표본이 있을 때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렇게 뽑아요. 실제로는 한 번만 뽑지. 한 번만 뽑아서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하지만 표본, 표집 분포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연구를 한번 해볼 수 있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뭐 무수히 근데 현실적으로는 한 100번 뽑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100번을 뽑으면 한 번 뽑고 일주일 동안 미디어 얼만큼 썼는지 평균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번 뽑고 구할 수 있을 거죠. 그걸 우리가 100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번 했을 때 이 100번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그걸 평균값, x 바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뮤라고 평균을 표기한다 그러면, 이 x 바가 한 번만 구했을 때는 9시간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100번 구하면은 100번 다 9시간 나올 수도 있겠지. 100번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했던 첫 번째 평균은 9시간 나왔고, 그걸 쭉쭉 해가지고 100번까지 구해봤더니 100번 다, 100번 다 9시간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같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뽑히면 이 값이 좀 차이가 있겠지. 어떨 때는 뭐 9시간 뭐 10분에서 9.1, 제가 10분을 9.1로 쓸게요. 그래서 9시간 20분 뭐 9.2, 혹은 뭐 8시간 50분에서 8.5, 이렇게 이 값이 몇 개가 생기냐면 100개가 생긴다는 거지. 100개가 생길 때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값으로 9가 또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사건이죠. 9가 나오는 사건, 9.1이 나오는 사건, 9.2가 나오는 사건에서 사건을 쭉 나열할 수가 있겠죠. 그 사건을 쭉 나열하고 그 사건에 해당하는 빈도, 9가 100번 중에 10번 나왔다. 그럼 9가 나올 확률은 얼마죠? 100번 중에 10번 나왔으면 100분의 10에서 10%, 0.1 이게 확률이 되겠지. 그거를 이제 다 그려. 실제로 이제 표로 먼저 만드는 거죠. 표로 먼저 만들어. 공란이, 공란을 찾으려니. 자, 표로 먼저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표로 쭉 만들어서 뭐 8.5부터 9.5까지 표로 만들고 걔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9일 때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뭐 8.9일 때, 9.1일 때, 그 다음에는 8.8일 때, 9.2일 때. 근데 이게 이제 100번 했기 때문에 히스토그램 형식으로 나오지만 얘를 1000번, 10,000번 무수히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100만 번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의 연속인 분포, 앞에서 배웠던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연속인 분포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통계량을 우리가 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앞으로 배울 만약에 표본의 평균에 대한 이렇게 표지 분포를 구해봤더니 어떤 분포를 띠더라? 고셋이 제안했는데 Z분포랑 유사한 T분포를 띠더라. 지우개를 쓰니까 껌뻑껌뻑거리네요.
T분포를 띠더라. 그런 거를 밝혀냈고, 그 다음에 집단 간 분산, 집단 내 분산, 피셔가 제안한 F분포를 그려봤더니, 일단 이제 Z분포랑은 다른 비대칭 분포, 뭐 이런 분포가 될 수도 있고, 자유도의 영역을 받긴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F분포 형태를 띠기도 하고, T분포 같은 경우는 Z분포랑 비슷하게 평균이 0이고 좌우 대칭인 이렇게 이제 T분포를 띠더라.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T분포, F분포, 카이스케 분포. 우리가 배우는, 이번 학기 배우는 건 이 세 가지예요. T분포냐, F분포냐, 카이스케 분포냐. 이럴 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포를 그리려면 위치, 로케이션, 어디에 평균적인 집중 경량, 어디에 모여 있는지 평균을 우리가 알면 되는데, 일단 이제 나중에 t-테스트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이 있지만, 두 집단 평균에 대한 차이 같은 경우는 0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평균, 뭐 아니면 우리가 뭐 5라고 생각할 수도, 1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보통 이건 이제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분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 앞에 기술 통계에서 배웠죠.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집중 경량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얼만큼 퍼져 있는지, 그 얼만큼 퍼져 있는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분산,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 그래서 이제 100개 값을 구했으니까 100개 값이 분산을 갖겠지. 그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만 3세에서 만 9세 아이들 중에 3,000명을 한 번만 뽑는 게 아니라 100번을 뽑아. 100번을 뽑으면 100개의 표본 평균이 나오겠죠. 그 표본 평균이 100개가 동일하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뭐가 되냐면 0이 돼.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아요. 표준 편차가 0이 되는데 하나라도 달라. 99개는 뭐 똑같이 9가 나왔는데 100번째가 9.1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얘가 평균을 기점으로 얼만큼 퍼져 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 값이 상당히 미미하겠죠. 근데 이제 100개를 구해봤더니 뭐 10개는 9가 나왔는데 8개는 뭐 9.1이 나오고 또 8개는 뭐 8.9가 나오고 다양해 값이. 그래서 뭐 7부터 레인지 최소값 7부터 최대값 뭐 11까지 7부터 11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그 다양하게 나오는 값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산의 측정치의 가장 대표인 분산의 루트를 씌운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구하면 되는데 그 정확한 우리가 개념은 표본 통계량에 여기서 표본 통계량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에서 구한 통계량, 대표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는 평균. 그래서 평균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단어로 치환되냐면, 표본 평균의 표집 분포의 표준 편차. 이거를 표준 편차라고 쓰면은 혼동스러우니까, 이제 앞에서 나왔던 오차, 표집 오차. 얼만큼 모집단이 모집단의 모수하고 이제 표본의 통계량이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오차라는 개념을 우리가 표집 오차라는 개념을 등장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표준 편차라는 표현 대신에 표준 오차. 여러분들 논문에 보시면 이제 결과를 쓸 때 보통 우리가 뭐 회귀 모형 이렇게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회귀 모형 결과를 쓸 때 estimate 추정치를 쓰고 추정치 옆에다가 S.2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S.2점. 바로 요거를 우리 약칭으로 쓴 거죠. 스탠다드 에러를 S.2점에서 표준 오차. 소문자로 S하고 점하고 E. 물론 이제 그냥 그 SE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소문자로. SE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정확하게는 S.2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표준 오차가 만약에 0이다라는 건 뭐냐? 내가 100번 표본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다 동일하더라. 근데 표준 오차가 1이다. 표준 편차가 10이다. 10인 경우는 어떤 경우?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값이 있다기보다는 0은 절대적인 값이 있는데 나머지 값은 척도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간 리커르트 척도를 썼느냐 아니면 성취도처럼 100점 만점을 썼느냐에 따라서 S점이 표준 오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추정치 나중에 배우겠지만 나중에 추정을 해가지고 추정치 그러니까 내가 추정한 평균이 만약에 평균이 2였다. 그럼 2하고 이제 표준 편차 여기 이제 표준 오차죠. 표준 오차 이거를 구해봤더니 표준 오차는 1이었다. 그럼 이거를 나눠. 그래서 이제 분자에는 추정치 에스티메이트이 등장하고 나누기 분모에는 표준 오차. 이거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이 비율이 뭐 t-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절대값이 2보다 클 때는 영가설을 기각한다. F값은 요거를 따져봤더니 요게 이제 뭐 3보다 크면 기각한다. 그런 이제 그럴 때 쓰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고 추리 통계한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표준 오차를 구하는 거를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관식으로 만약에 제가 표준 오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개념부터 얘기해야 되냐면 표준 오차를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모집단 분포가 뭐고 모집단 분포 모집단을 구성하는 확률 변수의 분포 핵심이 모집단 분포의 특성인 모수 그다음에 이제 표본 분포 표본에서의 확률 변수의 분포고 이거의 특성 값을 다 통계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값의 차이를 표지보차. 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데 표집을 이미 표집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연히 표집 때문에 생긴 오차를 표지보차. 이제 나중에 우리가 추정할 때 설명하겠지만 그럼 추정에서는 어떤 개념을 등장하냐면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표지오차가 너무 커. 모수와 통계량의 차이가 뭐 10이 나와요. 근데 그럴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표집 분포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반복 실험해 가지고 원래는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0인데 0.1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0.1이 나올 수도 있어. 그건 우연히 표본을 잘못 뽑아가지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확률을 구해봤더니 그럴 확률도 뭐 전체 100개 중에 뭐 10번, 10% 그렇게 등장해. 야, 그거는 실제로 내가 같은 모집단에서 뽑았는데 우연히 표집을 잘못해서 생긴 오차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차이의 원인을 우연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근데 차이의 원인이 우연이 아닌 경우의 반대는 뭐냐면 패턴이 있다는 거죠. 패턴. 항상 차이가 생겨. 100번을 뽑았는데 이렇게 뽑고 저렇게 뽑아도 이게 뭐 많이 나와봐야 뭐 2, 마이너스 2 정도 차이가 나와야 되는데 10이라는 차이가 나와. 그러면 이거는 우연히 내가 표본을 잘못 뽑아서 생긴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뭐로 잡는다? 이거는 다른 집단에서 뽑은 표본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표지모차. 표지모차가 원인이 아니라 다른 거야. 그거를 결정질 때 요 표집분포는 반복된 확률 실험에서 얻어진 통계량의 경험적 분포. 실제로 우리가 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항 분포 같은 경우도 이제 표준 분포를 구해보면은 뭐 10번 우리가 뽑는다 그러면 10번 뽑았을 때 뭐 동전 던지기 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5번이 확률이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6번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4번, 7번, 3번, 8번, 2번, 9번, 1번, 그다음에 10번, 0번. 이렇게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이제 1000번, 여기 100번은 좀 그렇고 1000번 중에 0번 앞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100번 앞면이 나오니까 10번, 1000번 중에 1000번이겠네. 1000번 앞면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극히 드물다는 거지. 물론 이제 우리가 분포에 존재하는 값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의사결정은 여기에서 나올 이런 이제 분포에서 나오는 확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값이 극히 낮다. 그거를 결정짓는 게 요 표준 편차. 그거를 우리가 표준 오차라 부른다고 그랬죠.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 요 스탠다드 에러 값이 정해지면 뭐 거꾸로지. 오히려 이제 확률 분포가 그릴 수 있으면 그 확률 분포를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표준 오차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우리 가설 검정에서 다루겠지만 확률 분포만 정의가 되면 표준 오차 계산은 바로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5%를 기준으로 할 거냐, 1% 기준으로 할 거냐, 0.1%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확한 연가설을 기각했을 때 범할 수 있는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 유효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확률 분포를 그릴 수 있으면, 근데 우리가 확률 분포를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지만 그의 요약값으로서 이렇게 표준 오차를 계산해가지고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집 분포에는 물론 표집 분포에도 집중 경량이 있죠. 얼만큼 모여 있는지. 근데 이제 집중 경량은 보통은 우리가 가설 검정할 때 정해져요. 뭐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 같은 경우 0이다. 분산의 비율 같은 경우 1이다. 이렇게 집중 경량 값은 보통은 정해지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럼 그 집중 경량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퍼져 있느냐, 그 퍼져 있느냐의 개념이 표준 오차,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쓴 거죠. 또 이제 스탠다드 에러를 구해보면은 0일 수 있어요. 마이너스일 수는 없고, 0일 수는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0보다 큰데 이제 절대적인 수치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척도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미를 갖도록 표준화 시킬 수가 있다고 했죠. 그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로 우리가 표준화시키면 계산이 쉽다고 그랬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배울 평균에 대한 추리도 T분포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표준화시킨 거야. F분포, 카이스케 분포도 표준화시킨 거야.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오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끔 확률을 계산하면은 이제 표준 오차가 얼마인지를
이거를 오랫동안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이제 가설 검정할 때도 쓰이지만 이 표준 오차의 개념은 추정 중에 구간 추정할 때도 바로 요 개념을 쓰는 거죠. 95% 신뢰 구간, 99% 신뢰 구간, 99.9% 신뢰 구간 구할 때도 결국 이제 표준 오차를 이제 곱해 주는 걸로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준 오차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 중에 이제 첫 번째 핵심은 임의 표지, 임의 표집에 따른 이제 표집 오차란 뭐냐, 샘플링 에러, 여기 이제 핵심적인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요 표집 분포, 특히 추리 통계 전반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요 표집 분포, 표집 분포에서는 반복된 확률 실험에서 얻어진 통계량의 경험적 분포인데 그 이제 얼만큼 퍼져 있느냐를 그 표준 편차라고 하고 표준 편차를 이제 다르게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라고 부른다. 네, 여기까지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